네, 안녕하세요. 저 고기퍼센터 어피드 줄리앙 변호사입니다. 오늘 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책은 요새 난민에 관련된 책을 공격적으로 한국에서 펼쳐내고 있죠. 덩우성 배우 친선대사의 책도 펼쳐낸 원더박스에서 나온 아프리카인 신실한 기독교인 채식주의자 맨유 열혈팬 그리고 난민이라는 책입니다. 일본에서도 2019년에 나온 책을 바로 따끈따끈하게 번역해서 나왔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오마타 나오히코 연구자입니다. 일본인 연구자고요. 지금은 옥스퍼드 대학의 난민연구센터, 거의 세계에서 난민연구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없고 가장 유서 깊은 곳이 옥스퍼드 난민연구센터인데 여기서 지금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되게 신기한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제목이 되게 궁금증을 유발하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의 제목이지?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건 스포가 아니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연구자인 오마타 나오히코, 나오라고 불리는 이분께서 2000몇 년이었더라? 2008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가나에 있는 부두부람이라는 커다란 라이베리아 분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난민 캠프에서 체류하면서 거기서 연구 활동을 진행하면서 했던 기억을 모으고 그 바탕으로 2017년에 집필한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그분이 만나서 연구 활동을 하면서 만나봤던 다양한 난민들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되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죠. 어떤 내용일지. 저는 처음에는 이게 난민 캠프에서의 것도 2007년부터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느 정도 10년 넘은 일을 다뤘다는 것 때문에 조금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책을 읽어보니까 엄청나게 흥미롭고 그 자체로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생각하듯 난민 캠프, 한국에 난민 캠프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난민 캠프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굳이 막 듣고 이야기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거거든요. 게다가 아까 10년 정도 지났다고 하니까 최근의 이슈가 아니고 과거에 있는 이슈를 바라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시리아, 예멘과 같이 좀 특별하게 더 많이 최근에 집중되어 있는 보호 필요성이 높은 국가들이 아닌 과거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라이베리아에서 탈출해 왔지만 지금은 그 보호 필요성이 조금씩 더 소멸되어 가고 있다고 여겨지는 캠프에 있었던 분들을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재밌었어요. 이 책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목차를 보여드리면요. 자, 1번 서아프리카 그리고 라이베리아 나라 이 부두부람 난민캠프 20년 된 임시피난처 3. 난민캠프에 돈은 돈다 4. 선진국이라는 유토피아를 향한 열망 5. 착한 난민, 나쁜 난민 따로 있나요? 6. 난민의 정치활동 불법 7. 그들에게 나오라고 불리기까지 8. 본국 귀환의 딜레마 9. 연구자로서 그리고 이웃으로서 하고 글을 마치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책의 전반부에 있는 내용은 이분이 어떻게 해서 연구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난민 캠프는 어떤 것이고 거기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셨고 또 거기서 살아가는 삶은 캠프에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캠프에 살아가는 삶을 만나고 있는 연구자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사실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그 전반부도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난민 캠프가 돌아가고 있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와서 어떤 식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어떻게 자주 조직을 만들고 어떻게 정치활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매일매일 생활을 읽어나가는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정말 재밌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그걸 보다 보면 저는 또 정말 뭐랄까 한국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 와 한국이 거대한 난민 캠프와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도 최근에 저도 어렵게 난민 지위를 얻고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지위를 얻었던 분들도 한국에서 사는 것들이 너무 힘들고 아무런 어떤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다른 나라로 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막 찾고 한국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직업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마침 이 캠프 여기를 보다 보니까 약간 어떤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무슨 제대로 된 지위를 얻고 보호되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난민 캠프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매일매일 읽어야 되지만 또 가족도 데리고 살아야 되고 서로 연대하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고 하지만 미래의 희망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자꾸 하게 되는 난민들의 삶이 한국에서 처해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난민들하고도 마찬가지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난민들의 숨결 같은 거를 어쩌면 저 같은 사람들은 난민들을 그나마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돕고 그 숨결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매일매일의 데일리 라이프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는 못할 수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1년 넘는 기간 동안 난민 캠프에 실제로 지나고 같이 먹고 지내고 살면서 했던 기록들이 사람들이 난민이라는 인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지위 때문에 난민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되게 피부에 와닿게 잘 그릴 수 있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책의 백미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난민 문제가 얼마나 거대하고 정치적인 문제고 이것이 얼마나 민낯 같은 걸 폭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난민 캠프가 이제 프로트랙티드 레퓨지라고 보통 하는데 장기화된 난민이라고 합니다. 난민들이 계속해서 정착하게 되면 계속해서 장기화된 상태에서 5년, 10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미 그곳은 이제 그 살아갈 곳이 나라가 되는 거죠. 어떤 난민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줍니다. 이게 되게 난민에 대한 어떤 경제가 이제 발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각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공여를 하고 빨리 긴급하게 여기를 도와야겠다, 재난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 도와야겠다고 막 원조가 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점점 더 관심에서 잊혀지고 미디어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떨어지고, 하지만 난민들이 실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별 지원도 떨어지니까 난민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가급적이면 너희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압박을 넣게 되고, 유엔 난민기구도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엔 난민기구도 거기 동조해서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고, 만약에 자발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지원하겠다라는 형태의 정책을 펼치게 되는, 그리고 수많은 캠프들이 긴급한 전쟁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캠프들이 생기면 조금 있다가 점점 더 관심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정착을 해야 되지만 또 본국으로 가야 되나 제3국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처지들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한편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크게 난민들을 돕고 있는 유엔 난민기구가 갖고 있는 어떤 난민들 개개인의 상황을 살피기보다는 수용국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구호 활동이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민낯들 뒷부분에 자세하게 써 놓았던 부분이 정말 이제 피부에 와닿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맨 마지막에 이 책을 쓰게 된 경위가 또 저는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전 옛날에 나온 책인 줄 알았는데 2019년에 나온 책이에요, 일본에서도. 그래서 거의 동시에 한국에서도 이제 편찬이 되었는데, 이분이 연구자인데 되게 연구자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난민들을 만나는 내용도 그렇고 뒷부분의 이야기를 설명해 나가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그냥 기자 르포와 같은 형태로 쓰였다기보다는 좀 탄탄하게, 하지만 연구자의 시각으로, 하지만 재미있게 이렇게 쓰여졌는데,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책 내용이 점점 더 이분이 이 난민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 있고, 실제로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들에서도 별 의지가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한 이분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나도 일반인들이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있는 그대로의 난민의 모습을 담아내어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난민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큰 사건도 등장하지 않고 놀랄만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것도 아니다. 연구자인 동시에 이웃의 입장에서 난민을 접한 사람으로 이들에 대한 진솔한 견해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했다. 그 부끄러운 마음을 다 감추고 집필을 계속한 것은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 윤리 도덕이 급속히 붕괴된 속에서 난민들이 국가 안전이나 경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일방적인 희생양이 되는 상황을 앞에 두고 난민들의 있는 그대로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부족하나마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문의 세계에선 종종 데이터로 얘기하라고 한다.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난민 캠프에서 보낸 나날들, 그리고 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다. 어설프게 포장하기보다는 재료를 있는 그대로 내보이기로 했다. 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에 놀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분이 이런 내용들, 자기가 할 역할들은 연구를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것들을 증언하고 보여줘야 될 것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책은 난민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 출판된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는 분들이 또 모두 다 읽어봤으면 하는 책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난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난민들은 어떻게 사는지, 난민 캠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라는 것은 이제 결코 분리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으로 지금 난민 문제를 좀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역으로 한국 사회에 있는 난민들이 또 어떠한 열악한 처지에 있는지를, 또 다른 분들과 다 동일한 처지에 있는지를 피부에 와닿게 깨닫고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실천하게 되는 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언젠가 또 이 이제 교수님, 오마타 나오히코 교수님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 2분만 있다가 혹시 와주시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2분입니다. 네, 금방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영상이 좀 약간 에너지가 있어요. 네. 느낌 오죠?